교과서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문제는 공부량이 아니라 문해력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방향이 생깁니다. 교과도서지수 테스트는 학생의 문해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줍니다. 익스 교과도서지수 테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 교과도서지수 테스트 소개. 두 번째는 문해력 평가. 마지막은 표현력 평가입니다. 익스 교과도서 지수는 미국의 렉사일 지수를 근거로 만든 한국 최초의 객관적 도서 지수입니다. 교과도서 지수란 학년별 발달 단계와 교과서 난이도를 지표화해 학생마다 다른 교과 읽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교과도서지수 테스트는 왜 필요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년에 맞는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약 6.7명의 학생들이 학년 수준의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 수준의 읽기 난이도와 학생의 실제 읽기 수준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닌 교과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생이 학년에 맞는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해 중심이 아니라 암기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암기 중심의 학습은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학습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학습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자기 학년에 맞는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교과도서지수 테스트입니다. 교과도서지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아이의 문해력을 평가합니다. 바로 맥락지수, 표현지수, 조직지수입니다. 먼저 맥락지수는 내용의 명확성, 내용의 참신성, 내용의 구체성, 주제의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표현지수는 문장의 스타일, 어휘, 문법 등 글의 표현 방식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지수는 단락 구성, 서론 본론 결론 구조, 내용의 연결성과 일관성, 그리고 분량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수화하여 도서의 난이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학년의 교과서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면 학년별 텍스트 난이도의 분포가 나오게 되고 일반 도서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이 기준에 대입하면 해당 도서가 어느 학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도서지수 테스트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 교과도서지수 테스트는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테스트는 문해력 평가입니다. 문해력 평가는 학생이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읽기 이해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2차 테스트는 표현력 평가입니다. 표현력 평가는 지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두 테스트는 순차적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테스트만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해력 평가에서는 독서 이해도와 독서 방법,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학생의 독서 습관을 파악합니다. 그럼 문해력 평가의 평가 기준인 독서 이해도와 독서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서 이해도는 학생이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해도에 따라 5개의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학생의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방법입니다. 독서 방법은 음독, 속발음 낱글자, 속발음 낱말, 정독으로 구분합니다. 음독은 학생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중얼거리는 형태입니다. 속발음 낱글자는 글자를 속으로 한자 한자씩 읽어나가는 형태입니다.
속발음 낱말은 속으로 낱말을 읽는 형태입니다. 정독은 글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는 형태입니다. 독서 방법이 향상된다는 것은 아이의 책을 읽는 습관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문해력 평가의 지문 구성입니다. 문해력 평가는 크게 문학과 비문학 두 가지 영역으로 지문이 구성됩니다. 비문학은 다시 두 가지 장르로 구분됩니다. 비문학 1은 인문과 사회, 비문학 2는 과학과 예술입니다. 이렇게 장르를 구분하는 이유는 문학과 비문학의 글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문학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 경험과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학생은 지문을 읽고 나면 문제를 풉니다. 이때 문제는 어휘력, 사실적 독해력, 추론적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휘 문항은 어휘 이해력과 문맥 속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사실 문항은 정보 처리 능력과 글의 구조 이해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론 문항은 논리적 내용 파악과 심층 사고 능력을 평가하며, 비판 문항은 가치 판단과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제 문해력 평가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테스트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테스트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응시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테스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 가능하며 학사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진행하게 되면 이는 선행 학습 상태에서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학년 수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방학에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를 보는 경우 학사 일정을 기준으로 3월 1일 전까지는 올라가기 전 학년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테스트 진행 단계입니다. 학생은 지문을 읽은 후 각 지문마다 10문항을 풀이합니다. 지문 읽기 구간에서는 이전 지문과 다음 지문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읽기 시간도 함께 기록됩니다. 문제풀이 구간에서는 지문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전 문제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모르겠는 경우 무작정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즉 스스로의 이해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 정답이 필요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테스트가 종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되어 결과지가 생성됩니다. 문해력 평가 결과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됩니다. 그럼 기본 결과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결과지는 총 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15유형으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해당 학생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설명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학생이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추천 도서가 제시됩니다. 다음은 심화 결과지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대 비교입니다. 전국 평균, 상위 10%, 지역별 위치 비교를 통해 학생의 객관적인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출제 기준의 명시입니다. 교과 연계 성취 기준과 영역 및 유형별 출제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 교육과정 기반의 진단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는 영역 및 유형별 강점과 보완점 분석입니다.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영역과 어휘, 사실, 추론, 비판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강점과 약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읽기 패턴과 집중도 분석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구간별 이해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의 독해 습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형별 오답 분석입니다. 정답, 오답, 모름 세 가지 표시를 통해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독서 태도, 판단 기준까지 상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지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여 학습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화 결과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결과지는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지에는 응시자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종합 분석으로 분당 글자 수, 이해도, 100분위, 독서 방법과 함께 전체 또는 상위 10%에서 나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산점도, 그리고 총평 및 레벨에 따른 추천 도서가 제공됩니다. 3페이지는 출제 분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문과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는 영역별 분석으로 지문 영역별 지문 글자 수, 읽은 시간, 분당 글자 수, 이해도, 풀이 시간을 분석한 표와 그래프, 이와 더불어 강점인 영역과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구간에 따른 읽기 패턴과 집중도 분석을 제공합니다. 5페이지는 유형별 분석으로 문항 유형별 이해도 그래프, 각 지문 영역에 대한 유형별 풀이 시간과 이해도 분석 그래프, 유형별 오답 분석 그래프와 함께 강점인 유형과 보완이 필요한 유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 우측 상단의 채점표 버튼을 눌러 각 문항에 대한 유형, 결과,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는 독서 유형 분석으로 나의 독서 유형과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응시 학년별 15유형 분포 그래프, 성장 예측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년별 독서 15유형 분포 그래프를 통해 해당 학년에 가장 많은 유형이 무엇인지, 자신과 같은 유형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유형 성장 예측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독서 방법이 높아졌을 때, 이해도와 독서 방법이 함께 높아졌을 때 각각 어떤 유형이 예상되는지 확인하여 목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결과지에서부터 심화 결과지까지 학생의 독서 15유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30만 건의 누적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학생들의 독서 방법이 이해도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독서 15유형입니다. 15유형 전체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서 15유형 진단은 크게 독서 방법과 이해도,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독서 방법은 학년 대비 높음, 학년 수준, 학년 대비 낮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이해도는 85점 이상, 70점 이상 85점 미만, 55점 이상 70점 미만, 40점 이상 55점 미만, 40점 미만,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15유형에 대한 상세 특징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공사 중인 건축가 유형의 경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해당 유형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구분하였습니다. 표현력 평가는 1차 테스트에서 출제된 지문을 천자 이내로 요약한 글이 제공됩니다. 지문 하나당 다른 유형의 2문제가 출제됩니다. 학생은 지문을 읽고 문제 및 힌트를 확인하여 서술형 답안을 작성합니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은 즉시 생성형 AI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되며 학생의 표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가 제공됩니다. 표현력 평가는 학원장 전용 화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 회원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표현력 평가의 출제 유형입니다. 표현력 평가는 학생이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하는지를 보는 평가이므로 출제 기준 역시 학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식이 점점 확장되는 구조로 설계했으며 이 기준에 따라
학년별로 총 4단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표현력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서술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해력 평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력 평가는 각 단계별로 2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먼저 1단계 초등 3학년과 4학년입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접속어와 핵심어를 활용해 두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결과나 변화 또는 글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2단계 초등 5학년과 6학년입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유형에서는 글의 처음, 중간, 끝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단순한 정리를 넘어 내용을 비교하거나 분류합니다. 특히 변화 과정, 장단점, 특징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3단계 중등 과정입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이전 단계와 같이 글의 처음, 중간, 끝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적용한 뒤 자신의 생각까지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즉, 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고등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유형에서는 글의 처음, 중간, 끝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글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나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확장됩니다. 즉, 단순한 이해나 정리를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표현력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테스트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응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테스트 안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응시 학년을 선택하고 응시자의 이름과 학년을 기입합니다. 응시 학년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학년에 따라 문제 유형 안내가 다르게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답안 작성 방법을 학생이 직접 확인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테스트 진행 단계입니다. 학생은 제시되는 지문마다 두 문항씩 총 6문항을 풀이합니다. 왼쪽에 지문을 읽고 오른쪽에 문제 및 힌트를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답안 작성란에 입력값이 있어야만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표현력 평가가 종료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AI 피드백이 생성되며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현력 결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력 결과지에서는 3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이 항목명이 결과지에 직접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 문장을 읽으면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 정리력입니다. 핵심어를 정확히 선별하여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글의 구조에 맞게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장르별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 5학년의 경우 문학 지문에서는 주인공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인물의 감정과 줄거리 변화를 자기 언어로 풀어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서사적 사고입니다. 반면 사회나 과학 지문에서는 특정 대상의 역할 또는 장단점처럼 현상의 원인과 결과, 개념 간의 차이를 구조화하여 서술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논리 분석적 사고입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잘 쓰지만 비문학은 약하거나 그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나누어 진단합니다. 세 번째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옮기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문장 간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접속어나 어미 사용이 적절한지,
머릿속 생각이 글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짚어 피드백합니다. 장르별 평가 적용 기준을 보면 개선할 점의 패턴이 다릅니다. 문학에서 약한 아이는 느낌만 쓰거나 줄거리만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장면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책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고 감정과 이유를 연결해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문 사회에서 약한 아이는 주장은 있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개념을 알고 있어도 왜 그런지 풀어 쓰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핵심과 설명을 붙여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학 예술에서 약한 아이는 정보를 나열하거나 감상으로 끝냅니다. 개념 간의 차이나 구조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개념을 구분하고 비교해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 학년 군별로 사고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 흐름에 맞춰 각 학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주고 학생별 맞춤 피드백을 합니다. 표현력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익스문 해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익스문 해력의 요약서술로 테스트에서 드러난 약한 지점을 단문 요약을 통해 반복 훈련합니다. 진단이 있어야 방향이 생깁니다. 교과 도서 지수 테스트는 학생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학습의 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읽기에서 시작해 이해로, 이해에서 다시 학습으로 이어지는 흐름. 익스 교과 도서 지수 테스트로 시작하세요.